수업에서도 알로스테리라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알로스테리가 뭔가요? 이제 정의를 얘기를 하자면 단백질의 한 부위에 리간드가 결합을 할 때 공간적으로 이제 멀리 떨어진 다른 부위의 기능이 변화하는 현상을 알로스테리라고 합니다. 이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이 그림이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알로스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리간드가 이 부위에 결합을 했는데 이 부위랑 멀리 떨어진 다른 부위에서 활성 부위가 변화한다, 활성이 변화한다, 기능이 변화하는 현상을 알로스테리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신호가 물리적인 접촉이 아니죠. 지금 이 부분에서 여기서 물리적인 접촉이 일어났는데 다른 부위에서 이렇게 어, 기능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이제 알로스테리라고 하고 이때는 어떻게 이렇게 변화하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간단하게는 아미노산 잔기의 연쇄적인 구조 변화를 통해서 이 신호가 전달이 됩니다. 단백질 내부적으로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이 소리 괜찮나요? 울리지 않나요? 줌으로 듣는 학생들은? 저는 괜찮습니다. 네,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로스테리라는 이제 단어가 이제 그리스어인데 이제 알로라는 게 이제 다르다 할 때 그 다른이라는 말이고 이제 스테레오라고 얘기를 하는 할 때 그 스테리가 이제 고체 구조라는 이제 어원에서 유래를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위에서 일어나는 구조 변화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활성 부위에 직접 결합을 하지 않고도 단백질의 기능을 조절한다라는 의미가 이제 알로스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로스테리라는 이 현상을 옛날부터 많이 연구가 되어 왔는데요. 이제 고전적인 모델, 클래식 모델에서는 두 가지 모델로 이제 이 현상을 설명하는 모델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MWC 모델. 이거는 컨설티드 모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모델의 가정은 뭐냐면은 이 단백질 올리고머죠. 결국 이제 여러 이제 서브 유닛이 이제 모여 있으니까 이 올리고머 단백질이 두 가지 상태에서 평형을 이룬다. 그러니까 여기 T 상태, R 스테이트, T 스테이트, R 스테이트 상태에서 평형을 이룬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T 스테이트는 뭐냐면은 비활성, 낮은 친화도, 리간드와 친화도가 낮다, 낮은 친화도, 텐스에서 그 T를 따온 거예요. 그다음에 R 스테이트는 뭐냐면은 릴렉스드, 이제 활성이 있는 상태, 친화도가 높은 리간드랑 친화도가 높은 상태를 R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간드가 R 스테이트에 우선적으로 결합을 하면 이 하나의 서브 유닛에 이제 이 리간드가 결합을 하면은 모든 서브 유닛이 지금 여기 네 개의 서브 유닛이 있죠. 모든 서브 유닛이 T에서 R로 이렇게 동시에 전환되는 걸 얘기를 해요. 한꺼번에 전환되는 거. 그래서 이제 뭐냐 여기 모델에서의 어, 가정은 뭐냐면 이 서브 유닛들이 어, 모두 다 동일한 상태를 유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모두 동일한 상태를 유지를 한다. 하나는 여기서 이 서브 유닛은 T 상태, 이 서브 유닛은 R 상태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서브 유닛이 동일한 상태를 유지를 한다라는 게 이제 이 모델의 아이디어입니다. 전부 T거나 아니면 전부 R이거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설티드라는 이 말처럼 이제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거죠. 모든 서브 유닛이. 그다음에 이제 다른 모델인 KNF 모델은 뭐냐면은 이 시퀀셜 모델이라고도 이제 다른 말로 시퀀셜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이 모델의 이름에서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제 각 서브 유닛이 리간드 결합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시퀀셜하게. 여기에 만약에 리간드가 결합했다. 여기 바뀌고 또 여기 바뀌고 또 이제 결국에 다 바뀌고 이렇게 시퀀셜하게 이제 구조가 바뀌는다는 아이디어가 이 KNF 모델입니다. 변화된 서브 유닛이 인접한 유닛에 영향을 주고 또 그게 또 다른 인접한 서브 유닛에 영향을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 변화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를 이제 시퀀셜하게 된다고 해서 시퀀셜 모델이라고 해요. 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서브 유닛 별로 봤을 때는 이 서브 유닛
마다 서브 유닛마다 그 상태가 각각 다를 수 있겠죠. 시퀀셜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태니까 중간 단계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A1의 이쪽에 있는 이 모델은 이제 올 아니면 넌 전부 바뀌거나 전부 안 바뀌거나 이 상태인 반면에 이제 이 TNF 모델은 이제 시퀀셜하게 중간 모델 중간 상태가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차례로 변화하는 거죠. 도미노처럼 하나씩 착착착착. 근데 이 사실 이제 실제 이제 그 단백질의 이제 뭐 현상을 봤을 때는 이제 이 아예 이 뭐 A 모델을 따르든지 B 모델을 따르든지 그렇게 하진 않고 이건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양극단의 이제 관점에서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사실은 이 중간쯤 어딘가에 있어요. 사실 단백질이 기능을 할 알로스테리로 기능을 할 때는 이 중간 어디쯤에 있는 상태예요. 이건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한 모델이고.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헤모글로빈이죠.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은 이제 네 개의 서브 유닛으로 이루어져요. 알파 서브 유닛 두 개, 베타 서브 유닛 두 개로 이렇게 기능을 하죠. 네 개의 서브 유닛이 모여서 대표적인 알로스테리 단백질로 이제 많이 이제 얘기가 되는 단백질입니다. 첫 번째 서브 유닛에 산소가 결합하면은 나머지 서브 유닛의 산소 친화도가 이제 증가를 해서 더 산소가 잘 받는 형태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뭐 O2 업테이크 폐에서는 산소 분압이 높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산소를 결합하고 또 이제 조직에서는 산소를 방출을 해야 되니까 산소를 이제 릴리즈하죠. 산소 분압이 낮으니까 효율적으로 산소를 방출하기에 유용한 형태로 바뀐다. 협동적으로 이제 서브 유닛이 기능을 한다는 얘기. 그래서 이런 이 저기 헤모글로빈의 이 산소 결합 곡선을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시그모이드 형태를 띠죠. S자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협동적으로 이 서브 유닛들이 협동적인 이제 결합을 한다라는 어떤 이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뭐 미오글로빈이라든지 아니면은 단순하게 1대1로 결합하는 어, 그 결합하는 그 단백질에서는 이런 시그모이드 형태가 나오지 않아요. 협동적으로 알파 서브 유닛, 베타 서브 유닛 4개가 산소가 한번 결합하게 되면 점차 다른 서브 유닛들이 서브 유닛들이 산소를 결합하기 좋은 형태로 친화도가 높은 형태로 구조가 바뀌는 이 현상을 이제 이 시그모이드 뭐, 그래프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 이 여기가 지금 X축이 산소 분압이잖아요. 이 구간에서 봤을 때는 산소 분압이 조금만 바뀌어도 산소 결합 친화가 확 바뀌어 버리죠. 이 구간에서. 그래서 이 협동적으로 서브 유닛들이 이제 어, 결합 친화도를 구조를 바꾸면서 산소 결합 친화도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산소 분압 변화에도 이게 결합 친화도가 바뀐다. 산소와 이제 서브 유닛 간의 결합 친화도가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에서 이제 이 위쪽에서 배웠던 이제 MWC 모델은 협조 그 컨설티드 모델 모든 서브 유닛이 함께 전환되는 것이고 그리고 KNF 모델은 순차적으로 서브 유닛들이 바뀐다라는 아이디어를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알로스테리가 이제 이 지금 말씀드린 첫 번째 이제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옛날에 이제 제안된 아이디어였어요. 가설 모델이었고 이제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 알로스테리는 어떻게 이해가 되고 있냐면은 이 MWC나 KNF 모델보다도 훨씬 더 이제 넓은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클래시컬한 모델이 특정 단백질의 상태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면은 이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이 알로스테리를 단백질의 어떤 보편적인 현상, 보편적인 성질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은 어, 이 이전의 클래시컬한 모델들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이전의 클래시컬한 모델들은 여전히 유효하지만은 이 MWC나 KNF 모델이 여전히 유효하지만은 이제 단백질을 이제 두세 개의 어떤 고정된 상태로만 보지 않는다. 그렇게 했을 때는 실제로 이제 단백질의 이제 움직임이나 기능적인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우리는 이제 현대적인 해석에서는 단백질을 끊임없이 움직이는 어떤 동적인 시스템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동적인 시스템을 이 알로스테리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알로스테리가 어떤 헤모글로빈 한정, 어떤 특정 단백질 한정에 존재하는 현상이 아니라 어떤 움직이는 모든 단백질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신약 개발을 할 때라든지 어떤 약물을 개발할 때 좀 더 이제 우리가 알로스테리가 어떤 단백질의 보편적인 성질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어떤 우리가 활성 부위가 아니라 활성 부위를 알고 있지만은 이 활성 부위 이외에 다른 부위를 건드렸을 때 기능이 변화한다라는 기능이 변화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단백질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가능성이라든지 어, 자유도랄까요? 어떤 그 자유도 단백질을 캔디데이트를 이제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자유도가 높아진 거죠. 꼭 그 활성 부위 한정해서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위를 건드렸을 때도 그 활성 부위의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 알로스테리의 보편성이 알로스테리 약물에 있어서 설계에 이제 어떤 이론적인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뭐냐라고 봤을 때는 단백질이 하나의 어떤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여러 컨포메이션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어떤 앙상블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하나의 단백질이 이제 여러 개의 컨포메이션, 여러 개의 배위를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어떤 앙상블로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컨포메이션이 동일한 빈도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 배위마다 그런 배위는 이제 컨포메이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컨포메이션이 나타나는 비율이 다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그 컨포메이션이 각 그러니까 형태죠. 컨포메이션이 배위 형태를 얘기를 하는데 컨포메이션이 이제 나타나는 비율을 이제 파퓰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컨포메이션의 에너지의 그 컨포메이션의 그 파퓰레이션은 에너지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자유 에너지, 단백질에 접혔을 때 그 자유 에너지. 결국 뭔가요? 자유 에너지가 낮을수록 에너지가 낮을수록 그 컨포메이션의 파퓰레이션이 더 많이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얘기를 하면은 더 낮은 에너지를 가지는 형태일수록 그 더 많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단백질의 그 형태가. 그 말입니다. 어떤 하나의 정지된 어, 스냅샷 같은 그런 구조물이 아니라 여러 형태를 오가는 것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 형태를 오가지만은 그 여러 형태를 오가는 동일하게 여러 형태를 오가진 않는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형태의 더 많은 단백질의 모양이 존재한다. 더 많은 비율로 존재한다. 더 많은 파퓰레이션으로 존재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여기서 이제 알로스테릭 이펙터라고 부르죠. 이 알로스테릭 이펙터의 역할이 뭐냐면은 알로스테릭 이펙터가 결합을 하면은 그 에너지 지금 우리가 이 에너지 지형 보셨죠? 아 여기 저기 Y축이 저기 잘못 써져 있는데 이 프리 에너지입니다. 깁스 에너지. 저기 아마 파퓰레이션으로 잘못 써져 있을 텐데 깁스 에너지, 프리 에너지로 이제 바꾸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는 이전에도 많이 이제 우리가 배웠었죠. 에너지 스케이프, 랜드스케이프를 배웠는데 이 이펙터가 특정 배위에 결합을 하면은 그 배위의 에너지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 낮아진 배위는 더 안정해지므로 그럼 그 더 안정해지니까 어떻게 되겠나요? 그 낮아진 그 배위의 파퓰레이션이 증가를 하게 되겠죠. 동시에 나머지 컨포메이션들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또 감소하게 되고요.